우리 몸은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 몸을 좀 적응시켜줘야 돼. 바람이 근데 와 이리 부노. 이 목소리 잘 들어가나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도 중랑천에 달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자,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낭만 달리기 73주차 화요일 아침에 중랑천에 또 달리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달리러 나왔는데 비가 오네요. 여러분 비 한번 보실래요? 비가 좀 보이나? 오랜만에 또 우중런입니다. 그래서 비가 이렇게 어차피 오는 길에 오늘은 좀 우중런에 대해서 한번 토크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루틴을 좀 바르게 만들고 루틴을 다시 재정립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진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새벽 4시 20분 기상, 그러니까 4시 기상에서 이제 20분만 더 땡기면 내가 원하는 아침 루틴으로 조금씩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와, 근데 진짜 한 주 동안 4시에 한번 기상해볼기라고 오만 짓을 다 했습니다. 진짜 하루는 일어났는데 5시, 하루는 일어나 5시 반, 막 고생해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매일 이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루틴, 내가 이 루틴으로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하니까 어쨌든 이런 말은 좀 각설하고 우중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우중런 왜 해야 할까? 우중런 왜 해야 할까요? 왜? 낭만 때문에? 왜? 뭐 때문에 해야 될까요? 우중런. 그리고 비가 오는 날 달리기를 하십니까? 그것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침에 눈을 떠갖고 베란다를 딱 열어봅니다. 책을 읽으려고 저는 이제 베란다에 나가서 책을 보는 감성이거든요. 아침에 이 뷰도 보고 해 뜨려고 하는 것도 보면서 이런저런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데 딱 비가 오는 거야. 오늘 마침 비가 오니까 바로, 저도 인간인지라 바로 이 느낌이 옵니다. 야, 오늘도 나가야 될까? 오늘도 나가야 되나? 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문득 이게 인간인지라 나가서 뛰기가 싫다가 첫 번째로 바로 올라오더라고. 비가 오면 항상 늘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훈련하러 나가자. 그래서 옷을 입고 밖을 향합니다. 근데 막상 뛰러 나오면 기분이 좀 좋아지긴 해요. 그리고 낭만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가 오는 날 왜 달리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가볍게 한번 스몰 톡으로 한번 녹여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마라톤을 이래저래 나가고 100km 울트라 마라톤도 완주하면서 느끼고 풀마라톤도 완주하면서 느낀 점 중에 진짜 하나가 뭐냐면, 진짜 이거는 이 메모해야 돼. 메모.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나 김정은이 핵을 쏘나 이 달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은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 몸을 좀 적응시켜줘야 돼. 바람이 근데 와 이리 부노. 이 목소리 잘 들어가나 모르겠네. 비가 오고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촬영을 한다면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항상 이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굴을 더 가까이 붙여서 말을 한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 몸을 적응시켜줘야 돼. 근데 그 다양한 환경 중에 비 오는 날만큼 좋은 날이 없어요. 왜냐면 비가 오죠, 바람이 불죠, 그리고 비가 오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럼 달리면서 또 체온을 올려야 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달리면서 몸의 열을 어느 정도 또 비가 쿨링을 해주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느끼지 못한 다양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지, 계속. 근데 이렇게
비 오는 날을 달리기가 하기가 귀찮다고 제끼잖아요. 그러다가 물론 대회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마라톤 대회를 꾸준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내가 마라톤 대회를 나갔어. 근데 천재지변이 일어나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추워. 그러면 평소에 저처럼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사람의 그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회를 열심히, 보통 우리가 대회를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대회에서 어떤 내 퍼포먼스를 거기서 한 끗 차이로 또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은 괜찮은데? 이런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은 아마 제 생각은 높은 확률로 DNA가 엄청 좋거나 타고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울트라 마라톤을 나갈 때 정말 많이 느낀 건데 100km 이제 청남대 울트라 마라톤이 이제 4월에 있잖아요. 그때도 진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진짜 별의별 천재지변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제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그때는 피난민들이 전쟁 중에 피난민들이 CP에 모여가지고 약간 알지 거적대기 동무 거기 팥죽이라도 하나 있어?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저는 지금 DNF 할 생각입니다. 차가 오게 되면 저는 이제 그만할 거예요. 이러는 그런 무드들이 있었거든. 근데도 제가 그 당시에도 달리기를 막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매일 달려가면서 이 몸을 다양한 환경에 적응을 해왔던 그것이 그 어떤 마라톤, 울트라 마라톤 70km쯤 갔을 때 60km쯤 갔을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와, 나도 이제 놀랬지. 야, 나는 버텨지네. 물론 옷도 좀 따신 걸 준비했습니다. 울트라 마라톤 4월인데 그래도 춥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따뜻한 옷을 잠바를 하나 정도 준비하긴 했지만 또 진짜 어떤 분은 아예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나시만 입고 반팔만 입고 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울트라 마라톤이 아무래도 10시간이 넘어가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따뜻한 바람막이 하나 정도는 챙겨야 되거든. 근데 그걸 아예 안 챙기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 그래도 그 옷의 영향도 있지만 또 제 생각 중에 하나는 이 다양한 환경에 내 몸을 적응을 시켰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0 울트라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100과 200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00km를 다양하게 나가고 다양한 환경에서 내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0km를 나오십시오. 200km를 나오면 귀신이 보입니다. 한시를 느껴요. 잠을 안 자니까 저런데 귀신이 서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나는 가다가 왔니? 밥 먹었니? 일 없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레벨이 되려면 더 다양한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만 울트라 마라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풀마 그런데 봐도 아침에 바람이 많이 불었다, 추웠다, 비가 왔다, 다양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내가 내 몸이 그래도 물론 엄청난 천재지변을 내가 이겨낼 수는 없겠지. 하지만 이렇게 몸이 다양하게 적응할 수 있게. 자, 그러면 우중런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왜냐면 또 엄두가 안 날 수 있거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뛰면 돼. 근데 그 나가서 뛰는 거를 우리가 하기 싫을 때 굉장히 싫은 것들을 정해요. 옷이 이거밖에 없는데 나가서 이걸 입고 뛰면 젖지 않을까? 그럼 내가 내일 입을 게 없지 않을까? 내 러닝화가 이게 가장 베스트 러닝화고 이거를 신었을 때 뛸 때가 제일 좋은데 이 러닝화를 내가 오늘 신고 나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안 입는 거 평소에 내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입고 온 옷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닌 게 아닙니다. 저는 좀 다르지요.
저는 오히려 촬영을 하기 때문에 더 베스트 인 베스트 낭만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 내복 입으업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옷을 입고 왔는데 딱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하여튼 쉽지가 않아요. 이게 뛸 때 진짜 이 바람이 안 불어주면 차라리 좀 괜찮은데 이렇게 바람 불잖아? 그럼 쉽지가 않아. 그래도 이것 또한 어떤 훈련이고, 그리고 비가 오면 낭만이다 생각을 하고 잘 안 입는 옷, 잘 안 신는 신발 이런 것들을 신고, 평소에 오늘 내가 10km 원래 거리를 뛸 생각이었다 그러면 과감하게 5km 뭐 7km 확 줄여보세요. 그러니까 거리를 좀 줄여버리면 뛰는데 부담도 없어지고, 그리고 속도도 확 줄여버려. 저도 지금 비가 오고 하니까 속도를 지금 6분 반 이렇게 줄여놨거든요. 근데 이제 뭐 촬영을 안 하면 이거보단 좀 빨리 뛰겠죠. 그렇지만 비 오는 날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미끄러져서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 나이에 조금이라도 이런 데 있죠, 삐끗하잖아. 삐끗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그냥 허리가 갑니다. 왜냐면 요즘에 우리 나이는 진짜로 물건을 뭐 잡으려고 허리를 잠깐만 숙여도 허리가 그냥 가버려. 예.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좋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옷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따뜻하게 입고, 그러니까 바람막이 같은 거 입고, 특히나 지금 나와보니까 굉장히 춥네요. 바람 많이 불고 추워. 그러다 보니까 따뜻하게 입고, 평소에 안 입는 옷, 그리고 잘 안 신는 신발, 특히나 그런 거 있잖아. 러닝화, 그전에는 이 러닝화가 제일 좋아서 사고, 말리가 다 되면 또 사고, 러닝화는 어차피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 박혀있는 러닝화가 있을 거야. 그럼 그걸 꺼내가지고 신고, 만약에 내가 러닝화가 한쪽밖에 없는데 내일 또 달려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냥 집에 안 신는 운동화로 더 짧은 거리로 비를 맞고 들어가시고 낭만 느껴보고, 그리고 짧은 거리로 그냥 운동화 한번 젖어보는 거지. 그리고 운동화 세척은 모르겠어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뭐 러닝화 그물망 같은 데다가 넣어서 빠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손에다가 이 손세탁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꼼꼼한 남자들 아니면 이 귀찮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모품이고 평생 신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샤워기 있죠, 샤워기. 분수로 물을 그냥 쫙 뿌리면서 먼지 제거하면서 그냥 신발 한번 적셔주고, 그 안에도 뭐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신발 안쪽에 뭐 많이 들어간 것들 좀 이렇게 세척하고, 그리고 그냥 물로만 어떻게 보면 헹구고 한 일주일 말려놓으면 더 뽀송뽀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또 이제 달리기 생활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지속하다 보니까 이 지속한 것 때문에 러닝화가 많이 쌓여 있어요, 안 신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여름철에 가까워지면 점점 러닝화가 하루에 한 컬레씩 들어가더라. 또 그런 또 생각이 또 드네요. 하루에 한 컬레씩 러닝화가 이렇게 세척할 때가 있고, 왜냐면 장마가 오잖아 이제 여름에. 그러면 세척할 때가 있고, 또 여름에 한 20km 너무 더운 날은 땀 때문에 신발이 그냥 다 젖어버려. 그러니까 신발을 이제 또 갈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름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km 미만, 뭐 10km까지는 괜찮은데 한 20km급을 자주 뛰시는 분들은 러닝화가 한 7컬레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어떻게 보면 조금 신발이 많이 필요할 수 있다, 그 점 유의하면서 어쨌든 근데 뭐 몸을 적응해서 우리가 다양한 환경,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건강으로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나가서 이 추위에 감기가 초반엔 좀 걸릴 수 있겠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는 감기가 걸리고 싶어도 잘 안 걸려. 진짜 희한합니다. 이건 진짜 희한해요. 제가 최근에 감기로 아파본 적이 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감기가 걸려서 하루 정도는 일 안 하고 제끼고 싶을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감기가 안 걸려. 그게 다양한 환경에 내 몸이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불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단은 달리기에 좀 집중하면서 제가 이제 반환할 때 켜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시죠. 지금 오늘 15km 뛰러 왔고 현재 페이스란다. 현재 키로 3km 정도 왔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제 얼굴이 잘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가 오는 날 낭만을 느끼면서 왜 내가 달리기를 시작했는가를 잊지 마십시오. 그 매일 달리기의 최고의 장점이 매일 달려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게 된 다양한 환경을 내가 몸이 적응을 한다면 이제 뭐 마라톤도 중요하지만 내 몸 자체가 강한 남자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가 달리기를 시작했는가, 오늘도 그 근본 뿌리에 대한 사색을 한번 해보시죠. 그럼 저는 좀 달리면서 반환할 때 킬게요. 오케이, 렛츠고. 그래도 비가 오는데 중랑천에 아무도 없거든요. 아까 뭐 한 분, 두 분 걷는 분 있었고, 봐봐요, 사람이 아예 없어. 그래서 촬영하기도 좋고, 뭐 내가 막 이야 이겨내 뭐 아무 말이나 해도 사람이 없어서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혼자서 비를 맞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를 맞으면서 쭉 뛰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혼자 사색을 하고 있어. 내가 달리는 이유는 뭘까? 내가 처음에 다이어트 때문에 시작했나? 그럼 그 다이어트 또는 건강 때문에 시작했나? 그러면 그 건강, 그것에 의해서 내가 잘 가이드를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매일 뛰는 사람이 아니라서 비 오는 날을 달리기를 한번 해피했다면 나도 한번 나가서 좀 뛰어볼까? 물론 처음 우중런, 두 번째 우중런 이렇게 좀 싫겠죠. 옷도 젖고 기분도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렇지만 한번 나의 몸을 다양한 환경에, 왜냐면 사람들이, 인간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절대 안 하게 돼. 근데 그 하기 싫은 거를 한 번쯤 해보고 도전해봤을 때 사람이라는 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자, 가보시죠.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해가 살짝 올라온다. 야, 좋다. 하나 둘. 야, 벚꽃도 이제 피네요. 꽃도 이제 피고 세상이 봄을 맞이하고 있다. 봄비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봄비네. 봄비. 오케이. 봄비 좋죠. 하나 둘. 자, 저기서 반환하겠습니다. 와, 딱 이것도 예쁘다. 와, 진짜 예쁘게 폈습니다. 와우. 저는 벚꽃을 서울에는 아직 덜 폈었거든요. 그래서 저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벚꽃을 못 봤는데, 야, 오늘이야 좀 보네. 저기도 많이 폈다. 옛날에는 꽃놀이도 가고 많이 그랬는데. 자, 여기서 반환. 현재 8km. 자, 꽃놀이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 꽃놀이를 많이 못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일 휴가를 냈습니다. 다영이 어차피 낭만이 병원 출산 때문에 출산 임박이라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산 때문에 병원도 갈 겸 나도 휴가 한번 쓰고, 그리고 여의도에 가서 꽃 구경하고, 여의도에 또 핵 맛집 콩국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콩국수 한 그릇 쫙 때리고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내일이 또 벌써부터 설레이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 떴습니다. 야, 좋죠. 그리고 사람도 이제 3, 4, 5위 모여들고 있었어요. 이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이게 출근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리스펙을 느낍니다. 리스펙. 어떻게 보면 요즘에 진짜 참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맨날 웃기는 소리로, 웃자는 소리로 맨날 하는 말이, 저는 몸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타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자유롭게, 맨날 어릴 때 철학이 자유롭게 살자,
막 그런 거였는데, 이제 40이 다 돼가는 입장에서 좀 자유라는 것을 한 번 더 바라봤을 때 좀 그런 것 같더라고. 어릴 때는 자유롭게 살려고 막 노력을 했어. 막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했어. 근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좀 망가지는 거야. 삶이 좀 망가진다 해야 되나? 좀 삶의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좀 이거 하고 저거 좀 저거 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뭐 술 때리고 싶으면 가서 술 때리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이 지금의 또 제 생각을 바꾸게 한 어떤 그 시발점 시발점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 그리고 막 철학책 같은 걸 봐도 그런 말 많이 나옵니다.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과 철학이 있어야, 확고한 기준 그리고 확고한 규율 이런 게 있어야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달리기 아침 루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책 아침에 일어나서 좀 더 보고, 그런 것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하기 싫은 거거든. 도파민이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달리기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달리러 나갈 때 늘 기분이 산뜻한가요? 룰룰루 랄랄라, 아싸 오늘 달리기 한 날, 야야야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러지 않아요? 달리기 전에는 오늘 또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또 귀찮네, 오늘 몸이 좀 피곤하네, 늘 좀 그런 생각이 진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 같아. 근데 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막상 나가서 이렇게 뛰고 또 이렇게 느끼고, 이 봄에 어떤 봄비를 맞으면서 우중런을 하고, 지금 이제 좀 비가 그쳤네요. 우중런을 하면서 이것이 섹시다 이런 생각, 정말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아침 루틴이라는 교육을 하나만 있어도 인생 전체가, 하루 전체가 훨씬 더 좀 뿌듯함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한 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대. 거기서 하기 싫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게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최대한 아침에 해낸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달리기랑 책 읽는 거를 하기 싫은 거 아닙니다. 하기 싫은 건 아니고, 좋아하는데 이걸 매일 했을 때 또 그렇게 막 좋아, 와 이게 너무 좋아, 이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나가서 다양한 환경에 몸이 적응이 되면 이 몸도 건강해질 것이고, 대회에서도 흔들림 없는, 남들이 추워가지고 얼었더렇다 할 때 나 혼자 흔들림 없는 달리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무적이 아니고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적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내가 내 스스로 강화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어떠십니까? 우중런을 하면서 좀 느낀 점들이 있나요? 일단 무조건 낭만이 좋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 진짜 늘 똑같잖아. 좋은 날에 나와서 달리는 것도 기분 좋죠. 늘 좋은 날에만 나와서 달리면 그 좋은 날은 기본값이 됩니다. 평범한 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우천에서도 달려보고, 좋은 날에서도 달려보고, 안 좋은 날에서도 달려봤을 때 그 모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무조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좋고 저게 좋고 그런 느낌. 그리고 나의 달리기 뼈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규율을 내 삶에 만들어서, 그 규율과 규칙으로 인해 자유롭자.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아침 루틴을 지탱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매일 달리시나요? 어쨌든 그렇게 막 거창한 이유가 아니어도 좋죠. 저도 거창한 이유가 아니지만 이 책을, 이 철학책을 좀 보다 보고, 철학을 자꾸 보다 보니까 거창한 이유가 생겨.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책을 읽으라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누군가 봤을 때 뭔 쌉소리를 하냐, 뭔 그런 계획까지 필요하냐 이런 말 하시겠죠. 하지만 다들 여러분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우리 인생에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방향, 가고자 하는 방향, 뭐가 됐든 도가 됐든 앞으로가 됐든 뒤로 됐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게 규율과 규칙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 정말 가만히 누군가가 내게 그것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격밖에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침에 좀 센치해졌다라는 거 양해 부탁드리면서 또 계속 한번 달려보시죠. 이제 9km입니다. 6km 남았어요. 야, 이렇게 해 뜨면 좋죠. 해가 뜨고 비도 그치고, 이게 우중간 낭만입니다. 비가 계속 와서 집에 갈 때까지 비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땐 또 그런 낭만이 또 좋고, 이럴 땐 또 이런 낭만이 좋고, 매일마다 이 주로의 세계는 달라진다는 거. 매일 같은 길을 뛰지만 어쩌면 매일 같은 길을 뛰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점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가서 오늘 15km의 오늘 토크 한번 정리하시죠. 한번 가봅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자, 상도교입니다. 여기가 항상 몇 킬로를 달리든 이쯤 오면 멘탈을 한번 바로잡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네버 기브업. 항상 여기서 멀리 갔다 올 때는 여기가 가장 어떤 힘든 코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멘탈을 잡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여유있게 뛸 때는 조금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마인드를 잡고, 하지만 여기만 지나가면 조금 속도를 올려봅니다. 지금 4분 45초, 조금 4분 때까지 비가 이제 그쳤으니까 속도를 살짝만 올려볼게요. 이제 3km밖에 안 남았어. 3km에 속도 좀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자, 현재 14km, 페이스는 436 정도 됩니다. 마지막에 436으로 좀 올렸고, 막판 15km 좀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요거보다 살짝만 더 올려볼게요. 살짝. 왜냐면 이게 길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비 오는 날은 약간 신발도 새 거보다 헝거 신죠. 그리고 빨리 뛰다 보면 다리가 또 살짝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미끄러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천시 달리기 할 때 조심해야 돼, 바닥을. 하나 둘. 건강하려고 하는데 다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자. 라스트 2km. 하나 둘, 하이, 가자. 현재 4분 30초. 가자. 조금만 더, 5초만 더 올려보자. 하나 둘, 하이. 4분 2초. 조금만 더. 하나 둘, 하이. 4분 10초 버티자. 하나 둘, 하이. 가자. 이겨. 할 수 있다. 자, 200m 남았습니다. 렛츠고. 허이. 둘, 하나 둘. 현재 너무 빠르다. 4분 10초. 하나 둘. 좀 줄여. 미끄러진다. 하나 둘. 허이. 이겨. 할 수 있다. 하나 둘, 하이. 둘, 하나 둘, 100m. 하나 둘, 하이. 이겼다. 하나 둘, 하이. 둘, 하나 둘, 하이. 하나 둘, 오케이. 15km. 에이. 오늘도 최대 심박수 조정됐습니다. 요즘 마지막에 막판 스퍼트 조금씩 섞어주니까 심박이 올라간다. 항상 마프로 140만 계속 뛰었잖아요.
오늘은 15km 평균 페이스 541 1시간 18분 뛰었습니다. 좋네. 야, 완전히 나이. 아침에 비가 많이 와갖고 이제 쓱 슬로우 조깅 감성으로 이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낭만을 느끼다가 중간에 좀 비도 그치고 바람도 덜 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달려봐야겠다. 그래서 조금 속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3km 때 조금 이제 한 4분대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좀 달렸던 그런 어떤 오늘 하루의 달리기였고, 오늘의 약간 토크 주제는 우중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런 거지. 우중런은 한마디로 낭만입니다. 낭만. 지금이야 이제 좀 비가 그쳤지만 저는 진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장마 때 비가 막 옥수로 올 때도 달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많이는 못 뛰지. 근데 한 5km 정도? 근데 이런 모자 있죠, 모자를 진짜 이렇게까지 써서, 비가 그렇게 장대비가 오면 이렇게까지 써서 살짝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앞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태풍이 와도 이걸 다 막아.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나무가 떨어져서 나를 쳐갖고 골로 보낼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내 나무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뛰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수 있어요, 태풍은. 태풍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뭐 내 말은 태풍에도 무조건 나가서 뛰자 이거보다도 항상 어떤 환경이라도 나가서 한번 달려봅시다,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떤 또 한편으로는 우중런이 좀 기다려질 때도 있어요. 약간 너무 덥고 너무 뭐 달리는데 약간 이제 좀 뭔가 건태도 있잖아, 항상 똑같은 느낌의 주로. 그리고 매일 그것이 조금씩 바뀌더라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바뀌지 않으면 또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럴 때 한편으로 비가 왔을 때 와 설레인다, 나오고 싶다까지는 아니고 항상 비 오는데 하루 제낄까 그런 생각이지만, 또 막상 이렇게 나오면 기분이, 텐션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뭔가 동화 속 세상 같잖아. 예. 오늘 진짜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한 줄로 오늘 진짜 달리면서 카메라를 켜놓고 여기에 녹음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또 내가 내 스스로 한 번 더 되새임 해볼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다양한 환경에 내 몸을 적응시키자. 왜냐면 저는 또 그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곧 육아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 달리고 있지만 저의 목표는 622km 울트라 마라톤입니다. 울트라 마라톤에서 특히나 중요한 게 내 몸을 다양한 환경에 적응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제가 잠을 안 자고 뛰어본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그 환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육아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100km 마라톤을 좀 더 자주 나가서 다양한 환경에 내 몸을 좀 테스트하고, 그 몸이 이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또 200을 나가고 300을 나가고 500을 나가고 622를 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풀 마라톤도 서브 3를 만약에 1년 뒤에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속도를 여기서 조금씩 입히면 되죠. 그렇게 또 다양한 환경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순간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잠깐 생각을 했지만 네, 그리고 새벽 4시에 그러니까 제가 루틴을 리밸런싱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루틴을 리밸런싱 발음이 진짜 안 돼. 루틴을 리밸런싱 해서 그래도 4시 가까이 일어나니까 지금 아침 여유가 드디어 좀 생겼습니다. 15km를 뛰고 그 전에 책도 한 40분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와도 지금 제가 보통 8시쯤에 집에 허겁지겁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7시 조금 넘었나 그래요. 그래서 가서 가볍게 씻고 밥 먹고 출근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자 모닝런이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낭만이 키우기 화이팅입니다. 곧 낭만이가 나옵니다. 이제 3주 남았어. 3주 낭만이가 나오면 당분간 낭만이 키우기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위대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낭만이 키우기. 나중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